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할 게 이제 여러분들 방학 숙제로 필기할 강의고요. 도형 인트로 끝났으니까 이제 좀 텐션을 올려서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하려고 하거든요. 영상이 길어지면 너네가 또 싫어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 단원이에요. 네,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보면은 일단은 삼각형의 성질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선생님이 그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는지 이제 대충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굳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단원을 전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도형의 성질이라 그래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게 그냥 도형들이 뭔지 배우는 거였다면 그거의 성질을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2학년 2학기 때 도형 다각형의 성질, 보통 다각형의 성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은 2학년 2학기 때 다각형의 성질을 배운다고 하면은 3학년 2학기 때는 뭘 배워요? 그럼 원의 성질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단원 때 뭐를 배우냐면 이제 삼각형의 성질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에서 사각형의 성질을 배웁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될 예정이에요. 여기까지가 중간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도형의 닮음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원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경우의 수를 보통 배우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기말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삼각형, 사각형에서 끊고요. 닮음을 들어가는 학교는 나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긴 해요. 그래서 이게 2학년 2학기 때 이거 배우는 건데 양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삼각형의 성질을 너네한테 그 방학하기 전에 계속 학습을 시킨 이유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로 여기는 그 내용만 다 알아도 웬만하면 100점이고요. 너네 그 학교 시험이 조금 쉬운 편이어서. 근데 내용이 이렇게 방대한데 문제까지 꼬아서 내면 진짜 어려워지는 단원이 여기기도 해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지금부터 잘 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대충 맵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고, 삼각형의 그럼 성질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일단은 삼각형에 관련해서 조금 요약 정리를 하나 해줄게요. 자, 봅시다. 삼각형들 보면은 삼각형의 종류를 나누기 전에 삼각형이라는 것은 각도가 3개고 변이 3개인 도형을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각에 따라 우리가 삼각형 종류를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변에 따라 우리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에 따라 나눴을 때 예각 삼각형 하나가 있고요. 직각 삼각형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 하나가 있다. 근데 쓰기 너무 귀찮아서 삼각형 표시 이렇게 할게, 알겠죠? 그 다음에 변에 따라서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변각이 동일한 정삼각형이 있다. 얘네는 매우 특수한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러고 중학교 1학년 때 좀 배웠던 게 뭐가 있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 또는 작도 조건 또는 합동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하나로 통일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이렇게 세변이 같은 거, 뭐 세변이 필요한 경우, 세변이 다 주어져 있으면 삼각형을 작도하거나 결정할 수 있고요. 두 각하고 그 끼인 각이 주어져 있으면 삼각형을 결정하고 작도하고 합동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양 끝같하고 가운데 변이 하나 존재하거나 그러면 결정도 할 수 있고 작도도 할 수 있고 합동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번에 은행고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른 것 중에 하나인데 삼각 부등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좀 암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삼각형 중에 가장 긴 변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 합보다 항상 작아야 합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렇죠? 그때 그림을 요걸 그려주면 조금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가장 긴 변이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두 변 합이 만약에 가장 긴 변보다 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이런 느낌 보여요. 그렇죠? 지금 이 길이보다 커져야 조금이라도 이 선보다 조금 긴 이 변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보다 나머지 두 변 합이 항상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이해되나요? 네, 이런 거 정리해주면 되고요. 또 하나 정리해둬야 되는 게 우리가 삼각형에서 내각하고 외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죠? 내각할 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하나 또 뭐가 있냐면은 다각형에 내각합 공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8각형의 내각합을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냥 공식부터 얘기하자면 180도 곱하기 뭐 n-2 이 n이라는 게 그 꼭지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은 n-2 대신에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주면 되냐면 삼각형의 개수를 떠올려주면 좋아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얼마예요? 180도인 거 인정하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이 오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네, 완벽하네요. 정오각형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삼각형에서 이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 그을 수 있는 거 다 그어봅시다. 이렇게. 그럼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져요? 이렇게 세 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때 이 삼각형의 각도들을 전부 다 합하면 이 오각형의 내각합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는 인정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내각합을 다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들의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각합이 180도니까 이 180도를 이 삼각형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 그림 다시 나올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이어서 이거를 빠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다음에 또 하나 외워야 되는 게 이거랑 좀 연결해서 외워주면 되는 게 다각형의 대각선 개수를 꼭 외워줘야 돼요. 이거 진짜 시험에 진짜 자주 나와서 그래요. 일단은 공식부터 얘기를 하려면 2분의 n-3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 다시 정오각형을 다시 만들어 보면 그냥 오각형을 이렇게 너무 대충 그렸나요? 네. 만들어 보면은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을 거예요. 그러면 대각선을 요렇게 말고는 못 긋지 않나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간 건 대각선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얘가 지금 총 꼭지점이 5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한테 선을 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쓸 수 있는 꼭지점의 개수는 4개인데 그 4개에서 자기 양쪽을 제외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요. 양쪽을 쏴버리면 그거는 변이 돼 버리니까. 그렇다라는 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인 거예요?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총 꼭지점 개수가 n개였다면 자기 자신하고 양 끝을 항상 제외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n-3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 아니냐고요. 그러면 총 대각선 개수는 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에 꼭지점 개수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n이 붙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은 대각선하고
이렇게 그은 대각선이 서로 똑같지 않냐고. 그래서 나누기 2를 한번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렇죠? 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중1이었으면 조금 더 천천히 설명해 줬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한계입니다. 알겠죠? 영상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각형의 대각선 개수는 저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곽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외곽은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연장해요. 여기 각도 얘기하는 거죠. 그럼 180도에서 이 내각 하나를 빼주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180도 빼기 내각으로 구하는 게 외곽이었는데 외곽은 정말 특수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외곽의 총합은 어떤 다각형이든 항상 똑같아요. 항상 360도입니다. 이해되나요? 항상 360도예요. 이것도 보여줄 수는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로 예시를 들어줄게요. 어쩔 수 없네요.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오각형을 그립니다. 다시 한번 오각형을 그려요. 그러면은 요 내각합은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그렇죠? 180도 곱하기 n-2 삼각형 개수로 구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오각형이니까 여기에다 3을 곱하는 걸로 해결합시다.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내각합이죠.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 다 연장시켜서 이 각도까지 포함한 각을 다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다 180도 아닌가요? 180도? 180도가 총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그렇죠? 그러면 180도 곱하기 5개에서 내각합을 빼주게 되면 그게 외곽합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내각합이 얼마였어요? 180을 3개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83개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185개에서 183개를 뺐어요. 그럼 180이 몇 개 남아요? 2개 남죠. 그렇죠? 그래서 360도가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오각형인 경우에서만 360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은 180도 곱하기 오각형이 아니라 n각형이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180 곱하기 n이었을 때 우리가 내각합을 빼줍시다. 그럼 그게 외곽합 아니에요? 180도 곱하기 n-2를 빼주자고요. 그럼 이게 외곽합 아니냐고요. 그럼 180도가 n개 있고요. 180도 n개에서 2개 부족한 걸 빼요. 그럼 180도가 몇 개 남아요? 그쵸, 180도가 2개 남죠. 그쵸? 그래서 외곽합은 180 곱하기 2가 된다. 그래서 360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개똑똑하죠. 그쵸? 네,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필기할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외곽합이 360도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기초 상식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알겠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도형 파트를 이거 인트로에 끼워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인트로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삼각형의 성질 여기 앞부분 여기 일단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거 필기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들어가면 선생님이 또 지겨운 얘기 하나 더 할 건데 특수한 보조선 얘기할 거예요. 이미 교과서에서도 이 보조선에 대해서 이미 순서를 좀 보조선을 중요하다고 해서 짜 놓긴 했는데 보조선을 직접적으로 강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초점을 보조선에 두고 공부를 하면은 모든 교과서 문제가 쉬워질 거예요. 알겠죠? 보조선 공부를 하기 전에 이등변 삼각형 먼저 얘기를 할게요. 보조선 공부한다면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보조선 항상 파란색으로 내가 등장을 시킬게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은 우리가 항상 선생님이 정의랑 성질로 공부를 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등변이겠죠. 두 변이 똑같겠죠.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정의하고 성질을 쓰면은 그림으로 표현할 거야. 알겠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그림으로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의 그림은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항상 글을 시각적으로 내가 바꿔줄게. 알겠죠? 그 다음에 성질도 두 가지가 있는데
성질이 여러 개여서 항상 성질을 내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쓰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뭐가 있냐면 네, 색깔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밑각 동일입니다. 선생님이 두 내각 동일이라고 썼더니 은계종 선생님이 너무 싫어하셔서요. 네, 두 밑각 동일인데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죠.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두 밑각이 동일하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요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가장 중요한 성질인데 네, 이건 제발 외웁시다. 알겠죠? 꼭지각 수직 이등분선. 이거 꼭 외워야 돼. 알겠죠? 네, 이거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만든 말입니다. 학교에서 이거 선생님한테 막 설명하고 애들한테 난리치면 아마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꼭지각 수직 이등분선은 나랑만 소통합시다. 알겠죠? 그럼 꼭지각 수직 이등분선이 도대체 뭐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박수현 또 웃고 있지. 딱 걸렸어요.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네, 그러면 기술의 힘을 빌리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최첨단이기 때문에 와우. 네, 이렇게 그리고요. 제발. 괜찮아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렇죠? 자, 꼭지각 수직 이등분선이 도대체 뭐냐면 잘 보세요. 자가 있었어? 네, 이건 됐고요. 네.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선을 잠깐만요. 네.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네, 마음에 안 들지만 네, 괜찮습니다. 네, 꼭 이거 할 때만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그냥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인 거 꼭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직이기도 하면서 여기 같기까지 한다. 이등분까지 한다. 이 선이 진짜 엄청 중요해요. 선생님이 그 도형 인트로에서 특수한 보조선 몇 개 있다 그랬죠? 4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수선. 그 다음에 중선. 중선의 정의 뭐였어요?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중선이네요.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 각이 이등분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 수직하면서 이등분. 그렇죠? 이 선 하나로 특수한 보조선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그렇죠? 나만 그래? 네. 그래서 얘는 조금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도 조금 증명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선생님이 꼭지각 수직 이등분선 지금 증명을 해볼 건데 잘 보세요. 네. 자신감 있게 그리면 저러한 기술의 도움을 안 받아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먼저 꼭지각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기 전에 먼저 여기서 설정을 이거 학교에서 이거 증명하는 방법이 시험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각의 이등분선을 그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은 거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지금 그어냈고요. 그럼 이 순간 뭐가 되냐면은
주변 도형 체크해 보세요. 일단은 이거는 억각동의가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주변 도형 여기 삼각형 두 개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이 삼각형 두 개 보여,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한 변이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한 변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죠, 그렇죠? 각의 이등분선인 순간 여기에 각이 또 두 개가 한 개가 또 같기 때문에 얘네는 SAS 합동이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합동이면 뭐가 동일하다고요? 대응 점각변 동일이라고요. 그래서 대응점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도형이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보인다고. 그 다음에 각 체크하세요. 그러면은 이쪽 각이랑 이쪽 각 당연히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게 두 밑각 동일을 설명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각이랑 이 각도 똑같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평각 아닌가요, 그렇죠? 평각 두 개를 180도를 서로 똑같이 나눠 가지면 몇 도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죠. 90도씩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응 점각 변동일에서 각까지 했죠. 변동일은 얘랑 같은 건 이미 안다며요. 그럼 똑같은 거 뭐 있어요? 얘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뭘 써주면 되냐면 SAS 합동을 떠올려주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여러분들이 뭘 증명한 거예요? 두 밑각 동일과 꼭지각 수직 이등분선을 증명해낸 거다. 네, 기니까 이 정도까지만 쓸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지금 수직 이등분선 공부한 거예요. 알겠죠? 이등변 삼각형은 들러리 느낌이고요. 메인은 이 수직 이등분선이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필기해 줍시다. 우리 이 도형 단어는 그림 그릴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이번에는 각의 이등분선 할 거고요. 네, 잘 봅시다. 각의 이등분선은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만 잘 보면 되는데요. 네, 이 각도 지금 두 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네, 좀 선을 넣으면 안 되겠죠, 내가? 네, 너무 못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좀 각도를 이 정도로 그려봅시다. 네, 그래서 두 개의 각도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첫 번째는 각의 이등분선을 직접적으로 내가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면 이 순간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수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수선을 하나 그었어요. 수선도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합동 조건이 발동합니다.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는 건데 딱 두 가지밖에 더 안 생겨요. 우리가 합동 조건이 SSS, SAS, ASA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직각삼각형에서는 두 가지가 더 추가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직각삼각형에서 그 세 가지가 SSS, SAS, ASA가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야. 다 되는데 직각삼각형에서는 두 가지가 더 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 일단 S가 뭐냐면은 사이드의 앞 글자만 따온 거죠. 그렇죠? 이거는 변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A는 앵글이라고 해가지고 각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R은 뭐냐면 right angle. 아까 앵글이 뭐였죠? 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은 직각이란 뜻이에요. 직각. 그 다음에 H는 뭐냐면 하이포트뉴스라 그래서 하이포트뉴스 뭐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설명하자면 얘가 언더를 얘기하고 있고요. 얘가 홀드, 그러니까 유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명사형 전미사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느낌 있잖아요. 벽에 요 사다리가 걸쳐져 있는 모습. 얘가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뭔가 힘이 가해지는 느낌.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빗변이라고 하겠다고요. 얘를 직각삼각형으로 딱 봤을 때 여기를 H라고 두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앞 글자만 따서 하이포트뉴스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빗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얘는 직각, 얘는 빗변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는 뭐가 보여요? 여기 직각들이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빗변을 공유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도가 지금 각의 이등분선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이 무슨 합동이에요, 그렇죠? 네, RHA 합동이다. 그렇죠? 그 다음 R의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여기서 내가 그냥 각의 이등분선인지 모르고 썼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수선을 똑같이 그은 거예요. 수선? 수선은 처음에 나왔던 거니까. 네. 근데 두 길이가 똑같았던 거야. 일단은 잠깐만요. 이게 합동이잖아요. 그래도 RHA인데 합동이잖아요. 그러면 대응 점각변 동의를 다시 한번 써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일단 점하고 각은 일단 제외합시다. 당연히 이쪽 각도 똑같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변도 표시를 해주는데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기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지금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같은 거는 아직 안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한데 일단 여기 같은 게 일단 메인인 거야. 그래서 여기랑 이렇게 그어도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건 좀 선을 넘긴 했네요. 다시 그려볼게요. 네.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같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선생님은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바로 보여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 직각 보이고요. 직각. 그 다음에 빗변을 서로 공유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한 변도 똑같으면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RHS 합동이라고 불러요. 이런 경우에도 직각삼각형은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응 점각변 동일이기 때문에 이쪽 각이랑 이쪽 각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거 두 가지 이 가오리 모양 왜 하냐면은 이게 교과서에서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외워야 되는 그림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아니죠. 좋아하겠죠. 그렇죠? 네. 좋아해야지. 뒤지고 싶나. 네.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뭐 그린 거냐면 되게 오징어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오징어 도형이에요. 그렇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는 거 오징어 같은 이런 도형이 보이자마자 우리는 얘랑 합동인 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직각삼각형 합동을 오징어 보자마자 떠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뭐 일단은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x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동그라미고 x면은 여기가 또 직각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상황에서 또 뭐가 발생되냐면은 여기가 동그라미잖아요. 여기 전체가 180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180도에서 90도를 제외하고 얘랑 합치면 90도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동그라미랑 x 합치면 90도기 때문에 그럼 얘가 동그라미는 여기가 몇 도인 거예요? 여기가 x일 수밖에 없다. 여기가 x면 여기가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형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중심 OX 도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중심 OX 도형이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같은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둘은 RHA 합동이 성립합니다. 알겠죠? 이 빗변이 서로 동일해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같지 않은 경우라면 이 두 개 도형은 닮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2학기 때도 중요한 도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각이등분선 여기까지 필기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할 게 뭐냐면은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외심 얘기를 할 거고요. 진짜 빨리 나갈게요. 잘 보세요. 외심은 삼각형이 있는데 외접원의 중심,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계속 얘기하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뭐라 얘기해요? 삼각형의 외심이다. 그냥 외심이다. 외심은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 외심을 왜 배우냐면은 이게 3학년 2학기 때 그 원의 입장에서 또 이제 삼각형을 하나의 현들의 모임으로 봐요. 네, 뭐 하여튼 3학년 2학기 때 연결되니까 제발 열심히 하라고요. 알겠죠? 네. 지금 열심히 하면 3학년 2학기 때 그냥 꿀통이에요. 그냥 꿀통, 허니라고요. 허니통이라고 알겠죠? 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보통 O라고 쓰고요. 여러분들이 막 이제 나중에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게 외심이고 이게 내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네, 선생님이 기가 막힌 방법 하나 알려준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거 어디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조금 쪽팔리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네,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점 O를 쓰면은 보통 외심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외심은 정의부터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외심의 정의가 뭐냐면은 즉 작도법인데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외우세요. 알겠죠?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진짜 매우 중요합니다.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데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말을 쓰면은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바꿀 거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삼각형 그립니다. 각 변에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이렇게 선을 그어줘서 여기 이 마주치는 점을 우리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의는 왜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정의하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이 그림까지 꼭 그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래서 지금 삼각형이 우리가 5개였잖아요. 지금 딱 한 번만 하고 말 건데 삼각형 5개를 선생님이 다 표시를 할 겁니다. 알겠죠? 삼각형 5개마다 선생님이 외접원의 중심을 다 그려줄 건데 네, 지금 일 중입니다. 네. 네, 따라오세요. 네. 삼각형을 너무 크게 그렸나? 네. 원을 너무 크게 그렸나? 네, 다 지우고요. 원을 조금 작게 그려서 5개를 선생님이 한 번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 정도로. 네. 선택해서 복제. 그 다음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복제 갖다 놓고요. 진짜 개 똑똑하다 진짜. 네. 복제 네, 선생님 진짜 미친 것 같아요. 폼이 진짜 미친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외접원의 중심에서 외심에서 중요한 거는 정의가 엄청 중요하다. 그럼 여기에서 예각삼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럼 예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이렇게 위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각삼각형에서 외접원의 중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직각삼각형 내가 그려볼 건데요. 직각삼각형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선은 뭐인 거예요? 지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원할 때 이 지름에 대한 뭐 원주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중학교 3학년 얘기 진짜 나오거든요. 진짜 중요하다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에 찍히는 거예요? 빗변의 중점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빗중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돼 있죠. 둔각삼각형은 되게 특이하게 이 바깥에 찍혀요. 그래서 둔각삼각형은 삼각형의 외부에 찍힌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삼각형이 두 개 더 있었죠.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뭐만 중요해요? 이것만 중요하다. 어차피 그 각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접원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중심은 이거 자체가 이미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가지고 외접원의 중심이 요 꼭지각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데 이 수직 이등분선을 벗어나겠어요? 그렇죠? 이 선 어딘가에 찍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 수직 이등분선이 그냥 중요할 뿐이다. 여러분은 풀네임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럴 것 같네요. 하여튼 그리세요. 그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와 미쳤어요. 정삼각형이죠. 정다각형의 정의는 모든 변각 동일입니다. 알겠죠? 그럼 정삼각형은 이렇게 찍히는데 정삼각형은 정말 신기하게도 외울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접원의 중심과 내접원의 중심이 싸그리 다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 잘 해놓으면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 할 때도 엄청나게 힌트를 많이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5개 그림 다 그려야 됩니다. 알겠죠? 네, 다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아직 그림 그릴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삼각형의 이제 외접원의 중심의 성질을 공부할 건데 이미 정의에서 조금 힘을 뺐기 때문에 성질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잘 보면 첫 번째 선생님이 이름도 다 붙였거든요. 외심 성질 첫 번째 이름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뭐 얘기할 거냐면 외이 내심각, 외이 내심각 이런 거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심은 이등변 삼각형을 떠올려야 되고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을 항상 떠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의 성질 중에 첫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을 꼭 떠올려 주라는 얘기인데 과감하게 원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예각 삼각형으로 예시를 하나 그려주면은 여기에 외접원의 중심이 이렇게 찍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내가 각 꼭지점을 이렇게 이어주기만 한다면 이거 자체가 실선으로 볼까? 아니 그냥 이렇게 됐죠, 그죠? 이 선들의 길이가 전부 반지름으로 동일하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건 이 각각 삼각형들 자체가 네 잠깐만요. 네 실선으로 그읍시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씨 제발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각각 반지름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럼 내가 이쪽 각을 x라 한다면 이쪽 각도 s일 테고요. 이쪽 각을 y라 한다면 이쪽 각 y일 테고 이쪽 각 z라 한다면 이쪽 각이 z겠죠, 그렇죠? 그러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몇 도예요? 180도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각을 다 합하면 180도란 얘기네요. 그렇다라는 건 2x 플러스 2y 플러스 2z가 몇 도란 얘기예요? 180도란 얘기랑 같은 얘기고 따라서 하나 끼리의 합이 얼마인 거예요?
90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내심 성질 첫 번째입니다. 알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하고 둔각삼각형에서 일단은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은 그냥 예각삼각형에 포함시킬게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대표적인 예시는 예각삼각형으로 들 거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도 볼 것만 볼 거예요. 근데 얘네는 다 봐야 돼요. 알겠죠? 네, 자신감 있게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아까 정의에서 공부했듯이 직각삼각형에서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점에 찍힌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다 반지름이 된다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가 각도 x, 여기가 y다. 그래서 요거 빗변의 중점 꼭 외워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에서도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둔각삼각형은 좀 원을 그려 이것도 원을 그려줬어야 했는데. 네, 이거 원은 생략합시다. 네, 원을 그리고요. 네, 원은 기술의 힘을 아닙니다. 자신감 있게 원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러면 외접원의 중심이 이렇게 찍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반지름 되는 거 보이나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x면 x고 여기가 y면 y인 것도 보이나요? 근데 둔각삼각형을 꼭 그리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까먹어요.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왜요? 두 변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럼 그때 이 각도를 우리는 ZZ라고 얘기를 해보면 ZZ 하지 말까요? 무슨 문자 쓸까요? W? 아닌데 A라고 합시다. A. 스몰 A라고 합시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각도는 하나의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외심성질 1번 여기까지 필기해 주면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심성질 두 번째 이름은 이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두 배 외곽이에요. 나중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막 원주각 중심각으로 등장하는 거기도 한데요. 일단은 지금 잘해두면 원주각 중심각이 그냥 공짜기 때문에 네, 먼저 봅시다. 자신감 있게 원 하나 그리고요. 다시 예각삼각형 그려줍니다. 외접원의 중심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하게 요거 이어줍니다. 각각 반지름으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x면 여기가 x, 여기가 y면 여기가 y, 여기가 z면 여기가 z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 뭐가 궁금한 거냐면 여기가 각 A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쪽 각이. 내가 궁금한 건 각 D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선 하나만 그어주면 돼요. 이 증명 방식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내심 성질도 똑같아요. 내심 성질 똑같아. 그래서 지금 여기 선 긋는 순간 이쪽 각도가 얼마죠? 그죠? x 플러스가 아니죠. 이쪽 삼각형의 외곽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합이 여기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2x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도 똑같이 이쪽 각도는 이 두 개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 2z가 되겠네요. 이것도 이해되나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가 성립하냐면 각 D는 각 A의 2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요? 각 A가 x 플러스 z인데 각 D가 2x 플러스 2z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하나 적어두면 되고요. 이것도 중요하진 않은데 그림은 그려놔야 돼요. 알겠죠? 네, 직각삼각 자신감 있게 원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네, 직각삼각형 그리고 빗변의 중점을 그어냈을 때 여기도
직각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에서 이 각도의 2배는 그냥 평각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나중에 중3 때 중요해서 지금 쓰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자신감 있게 원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을 그려준 다음에 외접원의 중심을 찍고요. 여기도 이렇게 얘네는 점선으로 이어줍시다. 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못해요. 이쪽 각의 2배가 이쪽 각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2배의 애각은 둔각 삼각형에서도 꼭 성립하기 때문에 그림을 꼭 그려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러면 외접원의 중심은 이제 끝이고요. 여기까지 그림 잘 그려 놓으시고요. 이제 똑같이 내접원의 중심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보면 내접원의 중심까지 하고 끝이에요. 자, 세 번째 내심인데요. 외접원의 중심과 순서를 거의 동일하게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내접원의 중심은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 그거를 줄여서 우리는 삼각형의 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보통 기호를 I를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정의 작도법. 미리 얘기하지만 내접원의 중심은 삼각형 5개의 내접원의 중심을 보지 않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직각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이든 둔각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이든 전부 다 그냥 안에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중요하지 않다. 외접원의 중심만 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찍히기 때문에 다 같이 봤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외접원의 중심에서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의 성질을 딱 봤을 때 그거는 내심과 같이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외접원의 정심 그림에서만 그려놓고요. 선생님이 꼭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이야. 난 진짜 그림을 안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적게 그리려고 이렇게 짜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정의 내용만 중요하고요. 각 꼭지점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점 찍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그어서 만나는 점의 좌표가 내접원의 중심 I가 된다라는 정의도 꼭 암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내접원의 중심은 정의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어서요. 중요하죠. 근데 이 정도만 하고 바로 성질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정의에서 힘을 안 뺐기 때문에 성질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심 성질 첫 번째부터. 근데 미리 말하지만 똑같으니까 잘 보세요. 내심 성질 첫 번째는 선생님도 또 이름을 지어왔는데 각의 이등분선이다. 선생님이 외이 내심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고요. 진정한 고수는 각의 이등분선을 보자마자 내가 직각 삼각형의 합동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류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보자마자 직각 삼각형의 합동까지 떠올려 준다면은 공부를 진짜 잘하고 있는 학생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자신감 있게 예각 삼각형 하나 그려주고 거기에 내접원을 하나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가 내접원의 중심 I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각 꼭지점을 이렇게 다 이어봅시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선인 거예요? 그쵸? 각의 이등분선이겠죠. 각의 이등분선이고요.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꼭 떠올려 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다 반지름으로 동일하지 않나요? 그럼 아까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 공부하면서 내가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서
수직하는 그러니까 두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항상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을 얘기하는 게 요 각각 세 가지라고 얘기하면 돼요. 외접원의 중심에서는 이등변 삼각형 3개가 나왔지만 내접원의 중심에서는 직각삼각형의 합동이 3개 나온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합동인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각각이 합동이다. 그러면 내심 성질 1도 이거 2개 그려야 되나요? 얘네들도 조금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잘 봅시다. 일단은 네. 잘 봅시다.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주고요. 내접원 하나 그려줍니다. 둔각삼각형 하나 그려주고요. 내접원 하나 그려줍니다. 진짜 잘 그렸죠, 그렇죠? 그러면 내접원의 중심이 여기 찍히는데 똑같이 그려줄 거예요. 똑같이. 그냥 이거는 익숙해지기만 하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그었고요. 여기 각각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선을 이렇게 내렸을 때 직각삼각형 합동이 3가지가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 친구예요. 잘 보면 여기가 R이고 R로 동일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이 도형이 무슨 도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정사각형이 하나 숨어 있네요. 어려운 문제는 이걸로 응용을 좀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사각형이 하나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내접원의 중심 찍혀 있고요. 여기 선 그어서 우리 그림만 익숙해집시다. 여기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당연히 각의 이등분선 표시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선 내려서 직각삼각형 합동이 3개 존재하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이 다 합동이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서도 똑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삼각형의 내각이 한 몇 도라고요? 그렇죠. 180도라고요. 그러면 2x 플러스 2y 플러스 2z가 180도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끼리의 합은 얼마인 거예요? 90도가 똑같이 성립하지 않냐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가능한가요? 그렇죠? 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내심 성질 1번까지 여기까지 필기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림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그려야 돼요. 선생님도 진짜 이거 필기 계속 옮기면서 진짜 수백 번 쓴 것 같거든요. 수백 번 그려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많이 그렸는데 그림 실력이 이 정도예요 물어보면은 싸웁시다. 알겠죠? 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안 늘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필기하시고 내심 성질 2개 더 남았습니다. 네, 필기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2번째, 선생님이 최대한 빠르게 끝낼 테니까 계속 이어서 봐주세요. 알겠죠? 내심 성질 2번째, 이것도 선생님이 당연히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거는 절반 외곽이다. 아까 외심 성질 2번에서는 이름이 2배 외곽이었거든요. 그건 이름이 파란색이었어요. 그거 진짜 많이 나온다고.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것도 원리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내접원 하나 그려주고요. 거기 이렇게 중심 찍힙니다. 그러면 여기 당연히 여기 선 그었을 때 이 선이 뭐라고요? 그렇죠? 각의 이등분선이라고요. 그럼 여기가 x, x, y, y, z, z가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각은 어디라고요? 여기 각 D가 궁금하다는 얘기죠. 여기가 각 A고요. 그런 선생님이 증명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나요? 그렇죠. 여기다가 선 하나를 연장해서 그려주고요. 여기 이 삼각형의 외곽이 여기 각도니까 여기 각도는 얼마 더하기 얼마예요? x 더하기 y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각도는 어떻게 구해요? 이 삼각형의 외곽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x 플러스 z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증명을 어떻게 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각 D의 각도는
E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지 않나요? 근데 아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라 그랬어요? 이게 90도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90도 플러스 X가 되는 건데 이 X는 이 각 A의 절반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90 플러스 2분의 1의 각 A가 되지 않냐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내심 성질 두 번째 절반 외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안 보도록 할게요. 잘 안 나와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필기해 주시고요. 증명법이 내심 성질 2번, 외심 성질 2번 증명법이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방식이 동일하다는 거지 수식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름까지 만들면서 그 증명법까지 이렇게 평행하게 두면서 설명하는 강사가 이 주변에 많이 없을 거라고 나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정말 지금 휴가 때도 지금 일하고 있는 건 똑같지만 그 작년 휴가 때는 그 일주일 내내 도형에만 선생님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낸 필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심 성질 세 번째인데요. 잘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둘레 하나 얘기할 거예요. 내심 성질 세 번째 둘레 하나 얘기할 건데 둘레 잘 보시면은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리면은 이악삼각형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에 내접원의 중심 이거 접합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은 이게 접하다라고 보여야 알겠죠? 네. 다시 그릴게 그러면. 박수현 진짜. 네, 이렇게 그립니다. 아까보다는 접하잖아요. 이제는 좀 적당히 하세요, 알겠죠? 네, 여기 이렇게 원의 중심 딱 그려주고 이게 내심 I입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었을 때, 네, 여기에 수선까지 이렇게 내려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 만나는 이 접점 있죠, 그렇죠? 이 접점을 항상 기준으로 이변이랑 이변이 동일하고요. 이변하고 이변이 동일하고 이변하고 이변이 동일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직각삼각형 합동으로 인해. 직합이 원인인 거예요. 이렇게 수선을 긋는 순간 이 삼각형들이 전부 다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변, 대응 변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삼각형들을 조금 봐줘야 돼요. 네, 괜찮아요. 자, 이렇게 그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인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선을 이렇게 내렸다고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럼 그때 여기가 이렇게 나뉘는데 얘는 조금 더 다르게 하나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여기 정사각형 하나 숨겨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가 반지름인데 여기도 반지름으로 동일하다. 요 정도만 포인트로 하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은 그냥 익숙해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중요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게 모의고사에서 20번 가장 어려운 문제로 가끔 이런 유형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지기만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도 그림을 살짝 그려주면 어떻게 수선인데 네. 그림이 조금 망가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AA, BB, CC다. 네, 이 점에서 수선을 내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림상 어떻게든 좀 맞춰보려고 살짝 사선으로 그었는데 여러분들은 수직으로 딱 내려 그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합동으로 인해 얘네들이 대응변으로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 변을 물음표로 하나 둔 다음에 나머지 요 두 변을 줘서 이 전체 둘레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둘레 얘기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넓이 얘기 하나 할 건데 이 넓이 얘기하면 끝입니다. 알겠죠? 이제 내심 성질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넓이 얘기 하나 할 건데요. 이것도 잘 보면 일단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접원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 내접원의 넓이가 나는 궁금한 거예요. 넓이. 그럼 넓이를 일단 이렇게 삼각형 3개 나눠서 보고요. 삼각형 3개 나눠서 보고 우리가 여기 수선 하나 이렇게 그을 건데요. 그게 반지름 다 R로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죠. 여기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넓이 구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이 넓이 S는 높이가 R인 삼각형 3개의 넓이 합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선은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로 삼각형 평소에 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번에 높이가 안 주어져 있는 거야. 이 높이가 안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그때 이 반지름을 가지고 혹시 넓이를 구할 수 있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삼각형 3개로 쪼개서 높이가 R로 동일한 이 삼각형 3개의 넓이 합으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R 해가지고 2분의 1에 RA지 않나요?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 R의 절반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은 그러면 2분의 RB겠네요. 세 번째 삼각형은 2분의 RC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2분의 R로 싸그리 다 묶어볼까요? 2분의 R을 한 번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1R에 네. 바로 둘레라 쓰면 힘드니까 이렇게 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예요? 그렇죠? 얼마가 아니라 의미가 뭐예요? 둘레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우리는 잘 안 쓸 거고 이거는 우리를 둘레라고 보통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의 둘레를 곱하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너무 크게 썼네요. 네, 조금 줄여서. 안 돼. 가지 마. 제발. 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얘는 둔각삼각형은 볼 필요가 없는데 직각삼각형은 한번 볼 필요가 있긴 해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보고 끝냅시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어주면은 이렇게. 네. 자, 얘가 맞나? 맞겠죠, 뭐. 네. 자, 지금 급하니까 왜요? 나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변 세팅도 똑같이 해줄까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세팅해주고 여기 반지름 R까지 세팅했네요. 그렇죠?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요거 그대로 사용해도 돼요. 요거 당연히 똑같이 넓이 구할 건데 2분의 1R 둘레로 똑같이 넓이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직각삼각형은 원래 우리가 높이를 직각삼각형의 높이랑 이 옆에 얘랑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R AB랑 R이 아니죠. 2분의 1 AB랑 똑같은데 이 AB가 뭐예요? 이 AB가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로도 넓이를 똑같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이 내심 성질 세 번째 응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준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6이고 4라고 줘요. 그 다음에 내저번에 반지름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까지 다 필기해 주시면 드디어 삼각형의 성질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원은 사각형의 성질이고요. 그래서 방학 끝나기 전까지 이 강의 보고 필기 잘 해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바로셈 받았던 친구들은 바로셈 꼭 하시고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은 지금 그때 안 왔던 친구들, 바로셈 못했던 친구들은 되게 이 내용 많은 이 삼각형, 너네 진짜 그 2학기 들어가면 알겠지만 교과서에 그 삼각형 내용이 정말 방대하게 많은데 그 많은 내용을 내가 이렇게 압축해서 필기를 한 게 정말 진짜 진짜 돈이 안 아까울 정도로, 학원비가 안 아까울 정도로 진짜 이거는 노력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 필기해 주시면 내심 성질 3번째 마무리고요. 네. 사각형의 성질에서 강의 찍도록 또 하겠습니다.